나오실 때마다 닭과 달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죠. 닭 농장 전문 수의사, 경기도 의원 역임하셨고 정치하는 수의사로 불리는 한국가금수의사 회장 송치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음악 나가시는 동안 그러셨어요. 자, 오늘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청취자분들 닭과 달걀, 그 밖에 조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면 샵 0999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선생님 우리 2달 만에 뵙는데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고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다들 엄청나게 바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긴 했어요, 지금. 예, 선생님 이제 여름이 됐죠. 지난 2달 동안 많이 바쁘셨죠? 예, 지난 2달 동안도 많이 바빴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하느라고 제일 바빴고요. 아, 정말요? 예. 저 정치 활동으로 제일 바쁘셨을 줄 알았는데. 예, 주말에는 빛의 혁명에 참석하느라 바빴고. 예. 그러셨구나. 지금도 바쁘시지 않나요? 예, 이제 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 안 한 지 지금 한 20일 정도 가까이 되니까 네. 긴장감은 좀 떨어졌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나 했는데 지금 오면서 문자 확인했는데 당분간 더 해달랍니다. 방역 활동을. 아, 조류 인플루엔자요? 네. 네. 작년 폭염에 막 닭이 수천 마리 폐사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올여름도 아무래도 어렵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올여름 더 덥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의 기상청의 전문가가. 네네. 예. 닭이 더위에 많이 약합니다. 아. 닭은 그러면 그 열대지방에 가서 있는 그 닭들은 뭐죠? 종이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그 습도가 낮으면 잘 견뎌요. 습도가 낮으면 예. 더워도 습도가 예. 낮으면 그 닭이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방식 중에 호흡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공기를 들어 마시고 습한 공기를 내뿜을 때 네. 그때 기화열로 많이 효과를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날씨는 여름에 또 습도가 높아서 사우나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발열하는 게 약해요. 그래서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을 때 그때가 위험해요. 그래서 닭이요. 비 온 뒤에 날씨가 확 올라왔을 때 이런 때 많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하는 수의사니까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이것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여기 유세 지원 와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어제도 갔다 왔고 그저께도 갔다 왔고 어느 지역으로 가셨나요? 예, 시흥 안산 다녀왔고요. 경기도 어제는 지역이요. 다른 일정들이 또 지역에서 나무 심기도 해야 되고 해서 오후에 오산 유세 지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공사 담아하신 와중에 오늘의 기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브라질산 닭과 달걀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네. 제 질문 2가지인 게 예. 하나는 저는 우리가 브라질에서 그렇게 많은 닭을 수입해서 먹는지 몰랐어요. 예. 우리 양계하는 분들 많으니까 국산 닭이 많을 줄 알았는데 수입 닭이 많나요? 비율이? 그래도 닭고기 소비는 국산이 더 많습니다. 닭고기는 돼지고기는 뭐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금률이 높아도 부족한 부분을 지금 수입을 하는데 수입품의 대부분이 8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브라질산이었어요. 그러다가 브라질이 AI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브라질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감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해서 수입을 해온다고 했던 것이 이번에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닭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자급이 되겠냐. 제 친구가 그런 농담을 하던데 수입 닭고기의 80%가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이어서 브라질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번에 거기서 일어났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겁니다. 브라질은. 처음으로요. 근데 이게 집에서 사 먹을 때 브라질 닭고기를 사 먹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외식을 할 때 판매하는 데서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뷔페 같은 데 가서 드시는 것들이 많을 거고 가공식품이요.
가공식품. 뼈 없는 닭고기 네, 살로 그런 만드는 것들. 가공식품들이 수입품이 많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네. 예, 국산을 먹고 싶으면 뼈 있는 닭고기를 먹으면 네. 국산일 확률이 높아진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브라질산 수입이 이렇게 막히면은 전반적인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아무래도 당연히 주겠죠. 농산품은 5%가 증가하면 폭락하고 부족하면 폭등하고 하는 5%가 먹거리의 그 탄력성이 적어가지고 예. 벌써 뉴스에서 봤어요. 예. 대학교 근처 축제 하는데 닭고기 3일치 주문했는데 이틀치밖에 안 와서 장사 이틀만 하게 됐다고. 아하. 그것도 가격이 올라서 왔다고. 아,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브라질에서 이번에 발생한 AI 바이러스,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게 어떤 종류일까요? 여기 지금 처음 걸렸다고 했잖아요, 브라질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광동성에서 유행을 했던 H5N1이라고 해요. 그것이 전 세계를 지금 거의 휩쓸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올해 발생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H5N1 타입 바이러스인데요. 이것이 미국에 가서 2024년도에 젖소에도 감염됐다는 얘기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포유류한테 간 예. 거죠. 그 바이러스가 남하에서 예. 북미에서 중미 거쳐서 남아메리카로 바닷가를 통해서 전파가 돼서 많은 해양 동물, 포유류 해양 동물이 감염돼서 죽었었거든요. 아하. 24년도에 그 이슈였었는데 네. 그 바이러스가 바다새를 따라 그 아르헨티나, 칠레 남쪽까지 경유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아메리카 동부 해안까지 갔고요. 삥 돌아서 예. 동부까지 간 거네요. 그리고 내륙을 통해서 조류를 통해서도 또 퍼지고. 내륙 지방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포유류로 전파됐으면 사람한테도 전염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동물이나? 하여튼 사람한테 전파된 그 수백 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이거였고요. 홍콩 독감이라고 하는 것도 한때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사람에게 감염된 와서. 예예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네.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없다가 지금 H5N1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포유류한테 감염되는 그 빈도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하, 특히 젖소에 감염이 돼서 젖소에서 목장에서 일하는 목부들이 3명인가 그렇죠. 마셨을 거 확인됐는데 아니에요, 우유. 그분들이 좀 감염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결막염이 있었다고 하고 네. 그중에 한 번 기저질환이 있던 분은 돌아가신 경우도 아하. 있다고 하는데 네. 코로나처럼 지금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는 안 돼요. 조류에서만 지금 포유류까지 전파가 아하. 되고 포유류에서 포유류로 전파는 아직 안 되고, 안 되고 있는 있습니다. 거고. 약간 안심은 되지만 젖소가 걸린다고 하니까 그 우유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먹을 테니까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생우유 먹은 고양이가 아이고. 50% 넘게 폐사해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 이거 멸균을 하면 우유 멸균을 하면은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한가요? 이게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네. 거기 목장에서 나간 우유를 전수 조사했는데 전국에서 하나도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AI 바이러스가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해서. 80도만 넘어도 사멸되기 때문에 우유 멸균 과정을 거친 우유는 하나 괜찮다. 괜찮았다. 예. 그 만약에 우리가 닭고기, 새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닭고기나 유제품 AI 바이러스에 걸린 걸 우리가 먹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옮나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없죠. 미국에서도 생우유를 우리가 먹진 않고 다 멸균 처리돼서 그렇죠. 나오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젖소 감염에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닭고기와 계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6개월 동안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가서 불철주야 출하 전에 뛰었는데. 검사해서 음성일 경우에만 출하를 하고 양성이면 도태하고 네. 그런 과정을 해왔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
지금 20년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닭고기나 계란을 통해서 나온 경우는 없다. 없다. 그렇게 가진 않는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익혀 먹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지금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 드시는 분들은 꼭 익혀서 드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닭농장 전문 수의사인 송치용 선생님과 AI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브라질산 닭고기 많이 수입하니까 이번에 거기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졌다 하니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부에서 이야기 이어갈 텐데 이것 말고도 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무엇이든 샵 0999 또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 닭농장 전문 수의사, 경기도 의원 역임하시고요. 정치하는 수의사로 지난 2달, 석 달 정치 일정으로도 많이 바쁘셨어요.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송치용 선생님 모셨는데요. 점점 위험이 크게 느껴지는 AI 바이러스, AI 하니까 우리 자꾸 인공지능 생각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닭 관련 질문에서 선생님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종혜 님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옮긴 일은 없나 보네요. 워낙 철저히 관리를 해서일까요? 팔팔 끓이면 소멸되는 균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팔팔 끓이지 않아도 웬만치 데워도 뜨거운 물이면 예,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네, 웬만큼 뜨거운 일이면 팔팔 끓이진 않아도 되고요. 소매실에 그러면 혹시 계란을 먹는다 할 때 반숙으로 먹어도 큰 문제는 없나요? 열은 다 가해졌으니까. 그렇죠. 계란으로 AI에 걸리면 고병성에 걸리면 닭이 계란을 낳질 못해요. 아하. 거의 죽어요. 네. 그래서 계란으로 나올 일이 크게 예. 없다고 본다만 묻어서 그래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네. 아직 안 걸린 닭이 낳고 걸린 닭이 바이러스를 뿜으면 뭐 손에 묶어내서 묻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끓이면 되겠죠. 아하. 요리하거나. 요리를 한다. 그래서 네. 식중독도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계란 그 요리하다가 보면 뭐 식중독에 걸린다고도 하는데 네네. 내용물보다는 껍질에 묻어 껍질에 있는 묻어 것들, 있는. 비위생적인 관리 이런 걸로 아. 되니까 하여튼 껍질 관리 잘 하시고 네. 하면 좋겠어요. 반숙 정도는 괜찮다. 예. 예. 호매실의 손영만 님이 선생님 어릴 적에 닭장에서 닭이 자면 한 발로 자던데 왜 그랬을까요? 닭이 한 발로 자나요? 한 발로 자는 놈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발로 거의 자요. 네. 가끔가다 한 발로 자는 닭도 뭐, 있을 예, 뿐이다. 예. 그런데 호매실의 손영만 님 어릴 때 닭장에서 댁에서 기르던 닭들을 한 발로 많이 잤나 봅니다. 되게 잘 때 웅크리고 자는데. 웅크리고 자는 게 한 발로 보일까요? 올라가 있어서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있고 잠깐 졸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한쪽 발이 불편해서 들었는지 들었을 수도 뭐, 있다. 예. 아하, 네. 그 닭의 습관이나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질문 제가 질문을 하기가 좀 죄송한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 질문이 왔길래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책에서 봤어요. 먼저 이거를. 네. 김희숙님도 읽어보셨겠지만 대학교 1학년 운동권 학생 교양 인문도서 철학 에세이. 철학 에세이. 네. 일반론 속에서 특수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알이 먼저다. 그래서 그때 외웠고요. 알이 그- 먼저다. 네.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복제 과정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DNA 복제 과정이 증식, 번식 이런 데 되잖아요. 네. 암수가 나뉘건 안 나뉘건 간에 그래서 알이 만들어지는 수정란 만들 때 네. 예, 암수 DNA가 섞이죠. 섞여서 다시 복제하는 과정에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고요. 진화론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변이가 일어난 것들이 여러 특성을 가진 다른 성격을 가진 닭들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이 닭이 남아서. 남은 거죠. 예. 네.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해 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알이 먼저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도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가 머리가 깜빡깜빡, 기억이 깜빡깜빡하면 아야 너 다 닭 디귿 기억 리을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닭 머리에 비유를 많이 네, 하는데 대가리라고 우리는 하는데 닭이 원래 그렇게 지능이 낮나요, 선생님? 뭐 사람에 비하면 낫죠. 아, 그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네. 개고양이보다는 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포유류의 개나 고양이보다. 근데 뭐 닭도 똑똑해서 사람을 잘 따르는 닭도 있고요. 네네. 양계장에 들어가면 무서워하는 성격도 있고 또 자기 계란을 가져가면 와서 꼭꼭 찌르나요? 찌르는 그런 닭들도 있고요. 네. 지난주에 농장을 들렸는데 닭을 정말 사랑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네. 자랑을 막 해요. 내가 요새 닭장에 들어가면 날 따라다니는 닭이 있어서 걔를 이렇게 안아줘 버릇했더니 걔를 안아주면 다른 닭들이 엄청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예. 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마음 읽기도 힘든데 그분은 닭의 마음을 이렇게 다 느끼면서 정말 그분은 닭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닭들이 그런 감정 표현이나 이렇게 판단을 할 정도의 지능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도 있어서 닭을요. 예, 주인 졸졸졸 따라서 시장도 돌아다니고 하죠. 그러면 닭들이 막 미로 찾기도 하고 뭐 돼지들처럼 글자도 맞추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훈련을 반복시키면 훈련만 그게 하면. 글자를 알아봐서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닭머리냐 하는 거는 선생님이 보실 땐 그 닭 사람보다야 낫지만 우리가 놀릴 만큼 낮은 건 아니다. 그렇게 놀리지 보시는 말자. 거죠. 네, 그래요. 자, 3부에서 아까 퀴즈 나갔잖아요. 한번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으셨으면 뭐가 정답인지 아실 텐데 여러분 오늘의 기후 퀴즈는 정답을 말할 때까지 계속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것은 철새나 닭, 오리 같은 새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전염 속도가 빨라서 한번 발생하면 국가 간의 가금류나 관련 제품의 수출입이 제한됩니다. 또 고병원성, 저병원성 이렇게도 나눠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조류 인플루엔자, 2번 코로나19. 정답은 선생님 몇 번일까요? 네, 1번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만약에 걸린다 하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게 더 치명적인가요? 아니면 코로나19에 걸린 게 더 치명적인가요? 그 바이러스의 독성으로만 본다면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더 치명적일 것 같아요. 독성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는 다행히 백신이 이미 개발돼 있고요. 아하. 사람이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우리가 주사를 맞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미 백신이 개발돼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백신 접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처럼 백신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할 수 있는 게 마스크 쓰기, 손 씻기밖에 없었던 맞아요. 거에 비하면 아주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두려움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미 우리가 연구하고 알고 있는 바이러스다. 브라질이 걱정이에요. 왜 그러죠? 이미 백신이 있는데. 이 새로운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 때도 브라질은 백신이 없어서 아.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아, 네. 근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책도 예. 없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아. 우리도 처음엔 많이 우왕좌왕했거든요. 20년 네. 전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대응들이 많이 나와 매뉴얼이 있어서 생기고. 적응이 잘 돼서 좀 슬기롭게 넘어가는데 브라질은 상당 기간 피해가 이어질 것 아하. 같아요. 이게 지금 처음 온 거니까. 네. 네. 지금 그래서 그 브라질 농가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비상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양계 농가들이 어떤가요? 조류 인플루엔자 네. 발병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었어요. 늘었어요. 조금 많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대응을 또 농가와 그 방역 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해서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갔는데 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전라북도 김제에서 좀 발병이 많았고요. 또
다 지나갔다 이제 끝났다 해서 방역을 해제하려고 그랬는데 천안, 세종 요쪽 지역에서 뒤늦게 발생하면서 피해가 좀 이어져서 작년보다는 피해가 좀 컸습니다. 네. 선생님 최숙자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병아리를 암수로 나누면 그 닭이 자라서 정확하게 암수로 크는지, 그러니까 병아리 감별했던 그 성별로 그대로 크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을까요? 확률은 사람하고 거의 같을 거다. 그러면 거의 100%? 암탉은 병아리 태어나면 암탉으로 크고요. 아하. 여자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평생 여자로 살듯이 네. 닭도 똑같아요. 그러면 병아리 감별사들이 암수를 구별했을 때 거의 100% 맞다는 거죠. 그 암수 구별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실수가 있을 수 있을 암평아리인 뿐. 줄 알고 키웠는데 키우다 보니까 수탉이 됐어. 수탉이네. 이거는 감별 실수죠. 감별 실수고 병아리에서 암수라면 자랐을 때 그대로다. 그거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최숙자님은 저는 오늘의 기후 들으면서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무항생제 계란 안 먹고 그냥 일반 계란 먹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약간 떨리는 게 저도 떨려요. 무항생제 계란하고 일반 계란이 똑같다가 아니라 일반 계란이 우리가 염려할 만큼 항생제가 그렇게 검출되지 않는다. 그 그렇죠. 뜻이었죠. 예. 무항생제 계란은 또 그것대로 더 완벽할 수 있죠. 아예 안 쓰니까 기르는 검사를 동안에도. 더 많이 하니까. 기르는 동안에도 항생제 안 쓰고. 네, 최숙자님 그 등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은 일반 계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위험할 그렇죠. 정도의 항생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였고요.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질문도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부끄러운데 오영성님, 닭과 오리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이거는 왠지 진화론적으로 말이 될 것 같은데. 닭과 오리 어떻게 할까요? 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영성님, 선생님도 모르시는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닭과 오리 중에 어느 게 먼저인지는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어서 인터뷰 계속해 보겠습니다. 청개구리님이 오리가 먼저예요. 닭은 심리요 하셨는데, 오리. 닭은 심리. 저 이 유머가 뭔지 이해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오리가 먼저요. 닭은 심리요. 이렇게 오영성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네요. 자, AI 바이러스 하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아까 보시고 감염된 닭은 폐 처리한다 하셨는데 이 동물들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전에 구지역 때부터 해서 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덩이 포크레인이 파가지고 거기다 막 집어넣고 묻고 지하수 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걱정을 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큰 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가지고 미생물과 함께 그 통에 넣어서 발효시켜서 처리를 해서 환경 문제 오염 안 일어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토양이나 수질 오염이 없도록. 네. 그래도 살처분인데 이런 게 참 없으면 좋을 텐데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제가 살처분 처리하는 현장은 사실은 안 가고 좀 네, 일찍 네. 빠져나옵니다. 진단을 하고 왜냐하면 네. 거기 있으면 저도 오염이 되니까 빨리 이제 탈출을 하는 나가도록 하는 편이고요. 거구나. 그래서 얘기는 많이 이제 저도 지켜보고 회의 참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 반경 3km를 원을 거가지고 그 안에 있는 농장에 닭들을 다 살처분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기술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작년부터 500m로 줄였어요. 아하, 네. 500m 안에서도 아주 시설이 좋고 관리가 잘한다는 농장은 빼줄 수도 빼고요. 있고 육개 어허. 농장도 빼주고 있고요. 어허.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살처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한다 평가를 아하. 받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과욕을 부리다가 네. 그 온 동네가 양계장인데 500m 고집하다가 실기를 해서 조금 실수한 것도 있었다 올해. 올해. 네, 하여튼 500m 반경 살처분 정책 그 일부 6개 예외하는 예외로 정책을 하는. 올해
작년 올해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폐처리 되는 동물의 숫자도 줄어드는 엄청 거고. 줄었죠. 네. 그 관할하는 평택 지역은 이번에 어땠나요, 선생님? 예, 제가 있어서 그런지 발견이 없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계시면서 이럴 때 느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일단 농장은 너무 피해가 커요. 네. 그 경제적 피해도 크고 정신적 피해도 크고 심리적 피해도 크고 네. 그래서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네. 닭이 많이 죽는다 하고 전화를 받으면 저까지 가슴이 찰렁 내려앉지요. 일단 AI 발생 농장에 가면 저도 일주일간 활동이 묶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는 가기가 싫은데 일단 가서 진단을 하면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했는데 한 서너 케이스 올해 저한테 그런 피해가 있어서 조류 인플루엔자인가 했었는데 다행히 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선생님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진짜 그런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슴이 쿵 떨어집니다. 예. 이게 한 농가에 그 피해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도 있고 네. 확산되면 더 큰 피해가 될 수도 네. 있고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해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늘 발생해요. 해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안 끝나나요? 이 빈도나 확산 범위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 중국에서 네. 워낙 많은 오리를 키워서 이 AI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아졌어 일단. 아, 그리고 상제화됐었고 중국 오리 농장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해마다 발생이 그렇게 컸었는데 백신을 제대로 된 백신을 사용하면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앞으로 좀 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아니 이게 또 시베리아에서 만난 야생 조류끼리 서로 전파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또 철새가 날아가고 가서 미국에서 그렇게 또 확산이 발병을 되고. 시키고 또 브라질로 가고 아르헨티나로 가고 칠레로 가서 당분간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이 더 커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우리 또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워낙 교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니까 그렇네요. 아시아에서는 지금 대처를 잘 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피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발생이 없던 아메리카 아메리카로 대륙에서 갔고 지금 우리나라도 항상 서해안 쪽에서 먼저 발생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네.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중국 통해서. 네. 근데 올해는 동해안 쪽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측을 좀 했었거든요. 네. 이게 알래스카 쪽에 있던 철새들과 교류한 철새들이 동해안으로 와서 거기서 퍼질 거다. 퍼질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런 예측이 또 맞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도 동해안 쪽에서 첫 많이 발생이 일어났다. 됐어요. 첫 발생이 됐다. 그 역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 걸릴까? 뭐 꼭 알아야 할 점이나 주의 사항이 있다면요. 사람이요? 네. 사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 양계장을 하시는 농장주나 관련 종사자들 저처럼 수의사들은 네. 닭을 아픈 닭을 자주 만나야 되니까 위험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 접종을 맞으라고 해요. 호흡기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걸리는 인플루엔자랑 조류 인플루엔자랑 섞여서 동시에 감염되면 변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사람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말라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맞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닭과 만날 기회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네. 다 닭 고기를 만나죠. 예. 닭을 안 만나고.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른 채로 닭들이 시장에 돌아다녀요. 아하. 미국은 칠면조를 네, 그렇게 네, 네. 재래식으로 그럴 때 살아있는 조류를 많이 만나요. 그 중에는 아픈 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거의 검사가 끝난 도축이 된 상품으로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람 인플루엔자 감염 가능성은 높지 거의 않다. 없다. 거의 없다. 있다면 그거는 양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예의주시하라고 저희 교육을 또 시킵니다. 네, 네. 질병관리청에서 예. 양계 농가들 모아놓고 닭이 아픈데 함부로 만지지 마라, 마스크 잘 써라, 개인위생 관리 잘 해라. 독감 예방 맞아라. 뭐. 그래서 요즘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는데 전철 타고 다니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마스크 쓰시고 네. 외출하신 다음에 손 씻기 예전에 다 훈련됐던 거 네, 있죠. 네.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면 조류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타 등등 감기도 많이 예방이 될 것입니다. 네. 기침할 때 제발 가리고 해주시고요. 그래요. 오늘 송치용 선생님과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도 될까? 젖소까지 감염되면 우유는 어떡하나?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선생님께서 과도한 불안은 내려놔도 된다. 위생수칙을 잘 지키자 하고 중요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선생님 모시고 닭의 세계 더 파헤쳐 볼 테니까요. 오늘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다 여쭤보지 못한 것들 추려서 또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